그래서 285페이지 잠깐 더 보시면 우리 나중에 외울 때는 이렇게만 외울 거예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그 다음에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 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해서 이렇게 네 줄 외울 겁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가 주로 요 4개에서 한 10개 나오면 9개는 이 안에서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 높은 거 위주로 저희가 외우는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 다 외우면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서 그나마 자주 많이 나오는 거 제가 숙지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그리고 아마 부가가치세는 저기 전산 세무하고 나면 좀 더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회계 때보다는. 왜냐면 세무 때 실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고 나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 총칙 보시면 납세 의무자 좀 봐주세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가 납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물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그러한 거래가 귀속된 자,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뭐냐면 우리 그 과세 대상이라고 있어요. 좀 이따 나오는데 그 부가가치세는 3가지만 내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일 때만. 그래서 거기 지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나온 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은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화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속 반복성. 그래서 계속 반복성. 그래서 이 세금을 내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누가 세금 내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해. 그럼 식당은 계속 요리를 파는 거잖아요. 음식을. 그래서 우리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 많이 하시죠. 당근마켓.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중고거래 할 때는 부가세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대부분 거기서 파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팔 수 있는 중고 물품이 생겼을 때 올려놓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중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로 부가가치세를 안 주고 받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상가라던가 이런 쪽을 이용할 경우에는 뭐를 내셔야 돼요? 부가세를 내셔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영리 목적성 유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영리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 회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도 교회 다녀요. 근데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교회 관련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옛날에 과거에 교회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이걸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내부에다가 커피숍을 차렸어요. 근데 그 커피를 일정 금액을 받고 교회 사람들한테 뭐 했죠? 판매를 했습니다. 아예 커피숍을 차린 거예요. 일반 커피숍을. 근데 교회 안에다 차리고 이제 장사를 하셨었는데 국가에서는 그 커피숍 세금 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커피숍 자체가 일단 계속적이고 뭐죠? 반복적에 걸려요.
그 다음에 영리 목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든 일반 사람이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세금은 영리니까 내고 비영리니까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달 정도 시끄러웠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교회에서 안 하는 걸로 해서 끝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안 좋은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돈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국가에서 세금 관련돼서 이렇게 조사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 안에 있는 장부까지 다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문을 닫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영리 단체인데 부가세 내야 돼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고 그냥 물건 사고 팔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은 없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독립성. 그래서 인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든가 물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던가. 그래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죠. 사업장이 집이야. 집을 사업장으로 해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사업장으로 해서 물건을 파는데 결과적으로 독립성만 인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임차를 해서 월세 내면서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저 영리 목적성 유무가 제일 잘 나와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영리 목적성 유무가 제일 많이 출제되시더라고요. 그거는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업자의 분류의 별표 3개. 요거 분류 중요합니다. 거기 잘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거기 밑에 보셔도 되고 화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단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제가 과세라고 적어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과세는 세금을 내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뭐 내는 사업자라고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를 무슨 사업자라 그래요? 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이제 면제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업자는 무슨 사업자라 그래요? 면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내세요, 안 내세요?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안 내도 되는 사업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면세 사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과세사업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하고 뭐로 나누어진다고요? 일반하고 간이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간이과세자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돼요.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보다 작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그래서 8천만 원보다 작으신 분들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만 발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만 발행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4,800만 원이 안 되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세금을 납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아마 저기 2장짜리 마지막 페이지인가? 아마 그쪽쯤에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제가 외우시라고 알려드리면서 설명하는 건 거의 다 그 2장짜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 좀 하시고.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영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해요. 우리 그 영세한 사업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 그 영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에서는 무슨 사업자라 그런다고요? 간이과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분들은 근데 누구만 된다고요? 개인만 돼요. 법인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 사업자만. 우리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좀 더 열악하긴 합니다. 왜냐면 법인을 하려면 기본적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보단 개인이 좀 더 열악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구 많이 쓸 거거든요. 공급 가액이 있고요. 공급 대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공급 가액은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냐 아니면 제외되어 있냐 거기에 따라서 공급 가액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도 한다고요? 공급 대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용어는 확실히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 용어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하실 때.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라 그랬어요. 얼마라 그랬어요? 공급 대가가 8천인데 공급 대가 8천 그러면 요게 1년에 8천만 원어치 판단 얘기예요. 몇 년에요? 1년에. 근데 1년에 8천만 원이면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1년에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8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700도 안 돼요. 1년에 700 잡으면 8,400 나와요. 그래서 그냥 넉넉 잡고 그냥 700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라고요? 700. 우리 일반적으로 한 달에 700만 원 팔면 몇 프로 남을 것 같아요? 대략. 진짜 많이 남아야 30% 남거든요. 30% 남으면 진짜 많이 남는 업종이에요. 일반적으로 한 20% 전후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넉넉 잡고 30%라고 해볼게요. 700만 원에 30%면 얼마 남는 거예요? 21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버실 거면 사업하는 게 좋을까요? 회사 다니는 게 좋을까요? 회사 다니는 게 더 좋겠죠. 왜요? 사업하려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왜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돼요. 근데 직원일 때에는 내가 맡은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가서 모든 일을 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예요. 왜냐면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다 1인 사업자예요. 혼자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커피숍도 혼자 조그만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간이과세자는 두 명 이상 못 써요. 왜냐면 한 명 인건비로 만약에 3천만 원이 나가. 그러면 남는 거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인 사업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이과세자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아요,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무슨 혜택을 주냐면 너무 조금 팔면 아예 세금도 내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800이면 한 달에 400만 원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50% 남는다라고 쳐도 400만 원에 50%면 얼마 남는 거예요? 200 남는 거예요. 근데 50%가 안 남는다니까요.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식당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 진짜 많이 남는 업종이 한 30% 전후 남는 거고 평균 20%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러면 한 달에 400 팔아 갖고 20% 남으면 80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밖에 발행을 못 합니다. 근데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4,800만 원보다 작으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만.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회사에 가갖고 거래처에 전화해갖고 세금 계산서 주세요 그랬는데 거래처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우 저희 간이과세자라 영수증밖에 못 줘요. 그러면 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영수증밖에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서 그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일반과세자는 뭐 발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냐면은요, 일반과세자는 요거 발행할 수 있어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뭐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생 가능하신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일반 과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라고 있어요.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세사업자의 특징은 요거 발행할 수 있어요. 뭐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가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세금이 있으면 무슨 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세금이 없으면 그냥 뭐예요? 계산서입니다. 여기 보면 두 글자 차이 나잖아요. 세금이 있으면 무슨 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이 없으니까 뭐요? 그냥 계산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는 추후에 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왜 얘기해야 되냐면 중요해요. 저희 시험에서.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87페이지 과세기간의 별표 하나만 해놓으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중요 파트는 아닌데 문제를 풀려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세기간, 과세의 뜻이 뭐냐면 세금 내는 거예요. 뭐 내는 거라고요? 세금 내는 거. 그래서 기간에 맞춰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고납세주의라고 해서 국가에서는 뭐를 만들어 놓냐면 날짜를 정해놔요. 이 날짜까지 뭐 합시다? 세금 신고합시다 라고 날짜를 정해 놓습니다. 근데 그거 안 지키면은 페널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만약에 내가 안 지켰어 그러면 세금 더 내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법을 만들 때 페널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 더 내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갔다 오세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벌금 낼 거냐, 교도소 갈 거냐.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냐면 사람들이 돈 많이 내라 그러면 나쁜 행동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노력해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갔다 와야 돼. 그러면 안 가려고 노력하죠. 왜냐면 거기 갔다 오면 내 인생이 순탄치 않은 인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과세기간 안 지키시면은 일단 세법은 대부분 페널티가 뭘로 되어 있냐면 기본적인 페널티는 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뭐 더 내시면 돼요? 돈 더 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그 대신 나중에 10만 원 내야 될 거 1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날짜 되면 뭐예요? 세금 계산해서 세금 내잖아요. 왜냐면 말 안 들으면 10만 원이면 해결되는 게 100만 원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격리 직원을 쓰고 세무사 사무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287페이지 밑에 거 보세요. 거기 밑에 잘 나와 있어요. 신고기간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1기하고 2기. 그러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1년은 몇 개월이죠? 12개월이죠. 그러면 12개월을 몇 등분해요? 2등분해요. 그러면 몇 개월씩 되는 거예요? 6개월씩. 그 다음에 또 요 1기, 2기가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1년을 몇 등분 하시는 거예요? 4등분 하시는 거예요. 몇 등분이요? 4등분. 그러면 1년을 4등분 하게 되면은 몇 개월씩이 되죠? 12 나누기 4니까 3개월씩 됩니다.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 그 다음에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며칠이요? 31일까지.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시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은요, 25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정은 4월 25. 그 다음에 확정은 7월 며칠이요? 25.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끝난 날로부터 25일이니까 10월 25. 그 다음에 12월 31일이니까 몇 월 며칠이요? 1월 25일.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며칠이죠? 7월 22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 며칠이에요? 7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격리파트에서 일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뭐 신고해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거는 기본 중에 왕기본인데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면요 7월 25일 전에 휴가 가시면 안 돼요. 왜요? 7월 25일 날 얘는 끝내놓고 휴가 가야 돼요. 눈치 없이 저 7월 23일 날 휴가 갈 거예요. 그러면 휴가 갔다 오면 의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막말로. 왜냐면 그건 너무 심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노는 거를 좋아하긴 해요.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먹고 살 거는 해놓고 노십시오. 맞죠? 우리 재밌게 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못 논 거에 대해서 한이 좀 맺힌 놈이긴 한데 지금 못 노는 거 말고요. 어렸을 때 못 논 거. 그리고 예전에 30대 초반 때였나? 중반 때 재수 중에 50만 원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거 다 써도 돼. 그리고 그날은 집에 안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오늘 안 들어가도 되는 날이었는데 나중에 어디 가 있었냐면 만화방 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놀아본 적이 없어서 돈이 있어도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못 논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한이 맺힌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놀 수 있을 때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 되면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 건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열심히 노시는 건 괜찮은데 종종 보면 열심히만 노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열심히만 노시는 분. 근데 그놈은 다행히도 어느 정도 돈은 좀 있고 하니까 놀아도 크게 본인한테 문제는 없는데 남한테 피해 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먹고 살 거는 준비해 놓고 그래서 나중에 7월 25일 이후에 뭐 가셔야 돼요? 휴가 가셔야 돼요.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게 되면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이제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요 거기 위에 박스에 보시면 저기 3번에 신규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뭐라고 있죠? 폐업. 요 두 가지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신규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5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어요. 몇 월 며칠 날이요? 5월 1일 날. 그럼 5월 1일이면 여기 들어가겠죠. 4월부터 몇 월이요? 6월. 그러면 이 사람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 것만 신고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4월 달에 사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사업 안 한 것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시험은 주로 폐업이 잘 나옵니다. 이제 왜 폐업이 잘 나오냐면 이쪽은 쉽거든요. 개시는. 그 다음에 이제 폐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폐업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신고를 물어봐요. 신고는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냐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신고 관련된 거는 25일 날 하도록 되어 있어요. 25일까지. 모든 세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4월 20일에 폐업을 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뭐 장사가 언제 안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폐업일을 정하는데
그러면 4월 달이면 원래 여기에 해당되죠. 맞죠? 네.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7월 25일 날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요땐 요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다음 달 며칠까지라고요? 25일까지. 그래서 5월 25일까지 신고 및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힘들었죠. 폐업도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면 폐업도 그냥 장사 안 되면 폐업하면 끝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폐업하잖아요. 폐업해도 세금 낼 거 다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월세 기간이 남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월세로 들어와 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들어오면요, 계약 기간까지 월세도 다 내가 뭐 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대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본인은 딴 걸 하고 싶은데 딴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월세 나가야 되죠. 내가 만약에 2년 계약했어. 근데 이제 1년 됐어.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장사를 하든 안 하든 뭐 내야 돼요? 월세 내야 돼요. 관리비도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한 지하상가도 보면 예전에 그 음식점 했었던 데인데 지금 몇 년째 안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1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붙여놨냐면 월세 안 받고 관리비만 받을 테니까 들어와서 장사하실 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도 안 나가요. 근데 왜 안 나가냐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닌지라. 조금 안쪽에 들어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장사는 좀 덜 되긴 하더라고요. 그 자리 자체가. 그리고 월세 안 받겠다라고 해도 사람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관리비도 꽤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 보는데 신고 및 납부 물어보면 무조건 마지막 날짜는 예로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자체가 모든 세팅이 신고 및 납부는 25일로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시험에 30일 이런 거 나오면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찍을 때 찍더라도 신고 및 납부 나오면 며칠로 찍으시라고요? 25일. 그거는 좀 참고하세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뭐 거기에 뭐 이것저것 많은데 우리는 일단 요것만 기억하시면 시험 보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 여기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보시면은요, 납세질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 및 협력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가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라고 해서 막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도록 되어 있냐면,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는 뭘로 본다고요? 사업장 소재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나중에 배우는데 소득세는 주소지로 봐요. 뭔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주소지.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서울 가면 회사 많죠, 맞죠? 그래서 인천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업장은 서울이야, 근데 집은 인천이야, 이러신 분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부가세는 서울에다 내는 거고요, 소득세는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인천에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장 같은 거 유치하려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지역으로 오셔서 공장 차리시면
세금을 몇 년 동안 깎아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몇 년 동안 안 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공장이 하나가 들어오면요, 우리 지역에 취업률이 올라가요. 첫 번째로. 네. 그리고 취업률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맞죠?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우리 지역 취업률 100%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취업률이 높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이 취업하니까 소비 행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살아나려면 돈이 돌고 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안 돌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도 돈이 계속 돌고 돌고 돌면은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네, 지방자치단체. 네. 이런 거 안 나눠 놓으면은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싸워요. 왜냐면 부가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고 소득세 일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가는 게 거의 한 8, 90% 정도 되고 한 1, 2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한테 띄워주거든요. 왜냐면 지방자치단체도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떼어주기 때문에 이 세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말 가장 안 듣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죠? 정부 말 가장 말 안 듣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요. 네, 서울시장 되면 대통령이든 누구 말이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에서 안 도와줘도 서울은 자립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서울에 사람 많죠? 인구 많잖아요. 서울 가면 회사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금이 어마무시해요. 네. 그래도 국가에서 뭐라 그래도 안 들어도 서울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어요. 근데 인천은 국가 말을 잘 들어요. 네. 국가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8월 달에 아마 세금 내라고 나올 건데 균등할 주민세라고 있어요. 이게 인천은 10,000원이거든요. 근데 교육세부터 갖고 아마 12,500원인가 13,000원 나올 건데 인천이 왜 10,000원이냐면 이거 과거 정부 시절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돈 없으니까 국가한테 계속 돈 좀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안 올렸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네 균등할 주민세 올려. 예, 최고가 10,000원이었어요. 기준점이. 제일 많이 올리는 게 10,000원이야. 10,000원까지 올려. 말 들으면 국비에서 더 줄게.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인천은 돈이 많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10,000원으로 올렸어요. 근데 일부 경기도에서도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지역은 6,000원, 어떤 지역은 7,500원, 어떤 지역은 10,000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이 균등할 주민세가 다 달라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립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인천은 균등할 주민세 10,000원 받아요. 그래서 아마 8월 초, 7월 말 그때쯤 되면 이제 세금 내라고 고지서 날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결론은 뭐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안 정해주면은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쪽에 해당이 되어야만 그 세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볼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첫 번째로 광업. 그래서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인데 요거는 그렇게 시험에 잘 내는 내용은 아닙니다. 광업은. 그 다음에 제조업 잘 나와요. 그래서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뭐하는 장소요? 완성하는 장소. 그래서 대부분 최종 제품 어디서 만들죠?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어디에서 만들어요? 공장. 그래서 대부분 공장이 있는 곳에다가 세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건 거기 밑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이거 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부동산 매매업하고 임대업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둘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여기 무슨 뜻인지 설명은 드릴게요. 그래서 매매냐 임대냐에 따라서 세금 내는데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매매가 뭔지는 알죠? 매매는 사고 파는 거고, 임대는 뭐 하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 쓰느냐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위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법인을 갖고 있는데 법인은 서울에 있고 부동산은 경기도에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이면 세금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서울에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면 세금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경기도에다. 이렇게 이제 서로 세금 내는 데도 어때요? 달라집니다.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왜 이런다라는 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이거는 아마 저거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뭐를 쫓아가냐면 주된 일을 어디에서 주로 하느냐. 그걸 쫓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 일반적으로 사고 팔 때는 그 사무실에서 많은 게 이루어지잖아요. 사무실에서 어디 볼 거냐, 얼마짜리 살 거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정하죠. 그걸 다 정하고 나서 물건 보러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리고 가갖고 뭐 여기 지리가 어떠냐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사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욕먹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부동산을 몇 번 뭐 전세도 살아보고 구매도 해봤지만 부동산 살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해주는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적다라고 생각 들잖아요. 왜냐면 그냥 물건 가서 보여주고 물 잘 나오나 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냥 입지 정도 얘기 듣고 우리 보고 그냥 맨날 뭐 하래요? 사래. 여기 괜찮으니까. 근데 문제는 산 다음에 잘못되면 모르세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잖아요. 그래갖고 TV 보다 보면 이게 부동산으로 사기치는 것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다 보면은 그 부동산 사기치는 내용 중에 공인중개사들이 꼭 껴있어요.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얘기들 하면 자기들은 뭐 책임을 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꼭 정작 필요할 때는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거는 딴 얘기긴 하지만 유희열씨 표절로 걸렸죠. 맞죠? 처음에 표절 얘기 나왔을 때 다 조용했어요. 왜냐면 잘못 얘기하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걸리니까. 그랬다가 유희열 씨가 저것도 이제 그만뒀잖아요. 스케치북 그만두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나오니까 지금은 개나 소나 다 붙어갖고 유희열 나쁜 놈, 유희열 표절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슬픈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들 유리할 때 나왔다가 조금만 불리하면 도망가요. 딴짓하고 있다가 이제는 나대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나와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쪽에 그런 사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특히 지금 부동산 떨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돼서 작년에 올라간다 쌩 난리 쳤던 사람들 있죠. 다 조용해요. 지금 유튜브든 블로그든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오른다 쌩 난리 치던 애들이 지금은 딴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채널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돈 잘 버는 방법, 아니면 뭐 20, 30대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이런 거 딴 거 떠들고 있어요. 진짜로 저도 자주는 안 보는데 보는 채널이 몇 개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돼서. 그럼 보면 그 떨어진다고 지금까지 계속 떠들던 채널 빼놓고는 오른다라고 떠들던 채널들은 부동산 얘기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딴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지들도 아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안 오를 것 같은 게. 지들이 전문가라고 떠들었잖아요.
그럼 틀리면 미안하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지들 불리하면 도망갔다가 지들 유리할 때만 나와요. 그래서 유희열 사태도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한두 명만 처음부터 난리치고 나머지는 모르쇠 했거든요. 근데 그랬다 이제 유희열 씨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잘못했다라고는 안 했어요. 잘못한 것 같다라고만 했지. 그랬더니 이제 또 유희열 어쩌고 저쩌고 또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너무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임대업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왜 부동산의 소재지냐면 부동산 임대의 주거래는 부동산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엔 뭘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의 등기부 소재지로 보는 거고,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주된 거래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니까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엔 뭘로 보는 거예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박미선 씨 아시죠? 박미선 씨가 그 땅을 하나 사셨대요. 예. 그래서 전화 와갖고 땅 사세요 이런 거 우리도 종종 전화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사무실을 가서 봤더니 되게 좋은 땅이야. 그래갖고 샀대요. 구경까지 가서. 근데 사고 3개월인가 6개월 후에 내 땅이 잘 있나 해서 보러 갔는데 내 땅이 안 보이더래요. 바닷물 들어오면 없어지는 땅을 사신 거예요. 그래갖고 사기당했다고. 뉴스에 많이, 몇 번 TV에 나오셔갖고 얘기하셨어요. 박미선 씨가 자기 사기당했다고. 그래서 부동산이든 뭐든 돈 들어가는 건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알아본다라고 해도 사기치는 분들한테 걸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희 사장님이 영업 잘하기로 유명한 사장님이었거든요. 회사가 망하긴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영업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전 솔직히 남의 말 잘 안 믿어요. 왜냐면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서 초반에 어렸을 때 사기를 하도 많이 당해갖고 지금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생각 먼저 해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하지 왜 나한테 소개를 해줘? 약간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근데 우리 사장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안 될 것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명 뱀의 혀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영업 대빵 잘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런 얘기 들으면 본인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특히 돈 들어가는 거. 왜냐면 돈 잃으면 나만 슬퍼요. 저도 한 2천만 원 가까이 못 받은 돈이 있는데 다 합치면 그냥 지금은 그냥 인생 공부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종종 그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2천만 원 받으려면 이 앞에서 몇 시간을 떠들어야 되지? 그럼 진짜 많이 떠들어야 2천만 원 벌기 때문에 항상 돈 관련된 거는 본인이 한 번씩 더 체크하시고, 저도 뭐 보험 관련돼서 사기 비슷하게 당한 적도 있고 한 몇 가지 돼요. 돈 빌려줬다 못 받은 것도 꽤 되고. 그래서 항상 돈 관련된 거는 본인이 잘 챙기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싶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직매장과 하치장이라고 있어요. 두 개 더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직매장과 하치장이라고 있는데요.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아요.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고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직매장이라고 있죠. 직매장에서는 직접 매장을 뭐 하는 거죠? 운영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직매장 가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조금 어때요? 저렴해요. 왜냐하면 유통 단계가 짧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직매장에서 물건 사고 팔잖아요. 그럼 물건 사고 팔면 거래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거래가 발생하면은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장이 맞다란 뜻은 뭐 내란 얘기예요? 세금 내란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하치장은 보관만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관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요? 보관하게 되면 거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맞죠? 그러면 거래가 없으니까 모두 없어요. 사고 파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고 파는 게 없으니까 뭐 낼 필요도 없죠? 세금 낼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안 봐요. 그래서 결론은 뭐 안 내도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임시사업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박람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임시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박람회라고는 딱 2번 가봤어요. 하나는 웨딩 박람회 한번 가보고 또 하나는 육아 박람회. 육아 박람회는 한 3-4번 갔었던 것 같아요. 꼬맹이 때문에. 근데 어쨌든 박람회가 대부분 뭐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뭐 몇 달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박람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람회에서도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래서 웨딩 박람회 가면은 그 웨딩 관련돼서 물건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육아 박람회 가면은 애기들 관련돼서 물건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사고 파니까 거래가 발생했잖아요. 거래가 발생하면 뭐 내야 된다고요?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하루만 하고 끝나. 이틀 하고 끝나. 근데 뭐는 걷어야 돼요? 세금은 걷어야 돼.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세금을 거둘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천에서 박람회 가서 물건을 샀는데 영수증은 부산이야.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산 사람이 인천 와서 그 박람회에 들어가고 물건 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인천에서 샀는데 막 경기도 찍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임시사업장은 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사업장을 만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며칠하고 끝이니까.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다 포함시켜서 뭐를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사고 팔았으니까 뭐 거두셔야 돼요? 세금은 거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저도 박람회에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회사 가셨는데 박람회 갈 사람 그러면 가지 마세요. 네, 구경은 가시되 박람회에 참여는 하지 마십시오. 저 박람회 하루 근무 지원 나갔다가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외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정자세로 있어야 돼요. 다리도 구부리면 안 되고 허리도 구부리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언제 우리 손님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고객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짝다리도 안 되고 진짜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꼿꼿하게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생각 외로 서 있으면요 대부분 바른 자세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바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근 안 그래요. 본인이 걸을 때 저거 한번 봐보실래요? 이거 발 있죠. 발이 대부분 걸을 때 보면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거예요. 생각 외로 이게 90도가 아니에요. 네, 대부분 조금씩 벗어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육상을 좀 했었는데 대부분 걷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이게 90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약간 벗어나 있어요, 각도가. 네, 그래갖고 생각외로 정자세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간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해본 결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있죠. 스트레스는 좀 덜 받아요. 그래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 장점은 있는데 단점이라 그러면 좀 힘들더라고요. 생각외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직매장 물어보면 무슨 장 맞다고요? 사업장 맞고, 하치장 나오면 뭐가 아니다? 사업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은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장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 뭐 한다? 포함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신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